해운대 내 집 마련 및 이제 아파트 투자 현장 답사에 있습니다. 우리 용 소장님하고 이제 11월 5일 화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아마 2시간 내지 조금 3시간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해운대의 이제 제일 부촌 1등 지역 이쪽을 한번 돌아볼 겁니다. 네. 그리고 오시면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고요. 그다음 끝나고 나면 이제 꼭 해운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꼬마 빌딩도 상관없고 땅도 상관없이 종목 상관없이 이제 상담도 해드릴 겁니다. 그게 캠프 부동산 스쿨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는 이렇게 동백역 1번 출구 모여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돌고 1시간 정도 토킹하고 이게 온오프 같이 하거든요. 온오프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톡방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오시는 분들은 카톡방이나 실시간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뭐 부산 아파트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대구 아파트 물어보기도 하고, 서울 아파트 물어보기도 하고, 꼬마 빌딩이나 땅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왕 오프라인 오신 거 좀 뽕을 뽑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고 그런 시간도 충분히 드리니 오셔가지고 같이 임장도 하고 상담도 같이 또 하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날씨도 좋고 네, 참 임장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해운대에 돈 되는 아파트들 제가 리스트를 쫙 뽑아왔습니다. 쫙 뽑아와서 여기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 위주로 조금 보겠습니다. 야, 돈 되는 아파트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돈 되는 아파트가 이래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내 돈이 부족한 게 문제네요. 맞죠? 네. 그래서 해운대 하면 결국에 그래도 부산에서 제일 1급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운대 수영구에서 1급지 동향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돈 되는 아파트들 어떤 거 있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부산에서 지금 이제 실거래가 순위 분석을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부평 기준으로 뭐 최근 한 몇 개월 해서 보면요. 마린자이가 네. 올라왔네요. 이거 저는 약간 84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요즘은 36평대도 84로 분양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31평, 2평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한 31평대, 2평대 있었는데 그냥 84로 조금 바뀌면 안 보였던 단지들이 네.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 보시면 트럼프 월드 센텀이 네. 8월 달에 일단 16억을 찍었다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얘가 이제 17억 5천까지 최고가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16억이면 지금 전고점 대비 16억 나누기 17.5 하면 91%까지 올라왔어요. 요 앞전에 16억 찍기 전에 13억 9천 3월 달에 이제 네. 신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13억 9천 8천이 찍었던 단지가 기억하기로는 마르시티자이, 네. 트럼프월드, 남천자이 요 세 개였거든요. 네. 근데 난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르시티자이하고 트럼프월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신고가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마린자이는 이제 14억대까지. 얘는 최고가가 18억 3천. 3천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 14억이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몇 프로 정도 왔는지 봅시다. 네. 14억 나누기 18.3 하면 한 76%까지 왔거든요. 얘는 좀 많이 남았다, 그죠?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전고점 대비 그 90%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다. 특히 1급지의 주요 아파트 기준으로는 네. 여기 보면 근데 마린자이는 못 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세대수가 작고 얘가 18억 3천까지 갔던 이유는 조망권 때문입니다. 이 조망권은 뭐가 있냐면 상승장의 마지막 불꽃이거든요. 그래서 조망권이 내가 사는데 특별히 큰 편리성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프리미엄이 붙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사치성 가격이단 말이에요. 이게 불경기가 오면 조망권 값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호경기가 오면 조망권 값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붙어요. 아, 양극화네요. 네. 그래서 서울도 보면 그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데가 경기가 좋을 때는 강세를 보이고요. 경기가 나쁠 때는 학군지, 그 다음에 역세권 이런 데가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월드 센텀이 입지만큼은 좋은 데잖아요. 그렇죠.
그 구축에다가 네. 전부 풀 조망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일부 조망 단지 이런데 입지가 좋다 보니까 강세를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직 롯데캐슬도 마찬가지예요. 음. 부산에서는 사직 롯데가 학군지 아파트잖아요. 센텀파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이런 데가 불경기 때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또 호경기가 오면 이 조망권이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도 보면 과거는 16.5까지 갔다가 불경기가 와버리니까 좀 떨어졌잖아요. 네. 네, 거기가 학군 인프라가 좋은 데는 아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접근성이 좋은 거지 학원가가 잘 돼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조금 반등하면서 역시 또 그 중동 용사들 중에서는 조금 먼저 맞아요. 가장 10억을 뚫었어요. 지금은 10억 8천 정도 최근에 거래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큰 인사이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상승장이 오면 조망권이 좋은 데는 또 불꽃을 태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린시티 자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출 받아서 하기에는 갭 투자로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갭 차이가 8억이 나거든요.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수익률을 보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아. 예상 수익률이 한 50%대는 나오니까 워렌 버핏보다는 좀 좋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시나리오대로 잘 됐을 때 기준이니까. 근데 60% 대출일 때는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투자 금액도 5억대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래 봐주고요.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저는 마린시티 자이가 가장 30평대 중에서는 좀 매력이 있지 않냐 이래 봐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 소장님 요청대로 이제 84제곱으로도 한번 봅시다. 네. 84로 보고 한 4월달 이래 보면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경동림뷰라든지 이런 경동 게 2차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12억대. 12억대 위로는 2차가. 네, 12억 1,800에 그렇죠. 이게 그래도 중동 라인에서 그래도 이제 주상복합 아까 우리 롯데스타 롯데스타가 지금 최고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신고가를 찍은 게 10억 8천이거든요. 네. 12억대의 어깨를 나란히 한 거는 사실 경동 2차밖에 없어요. 네. 물론 이게 분양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분양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정도 가격을 지불했다는 것은 저는 좀 큰 의미를 좀 두지 않나.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12억대는 사실 광안 쌍용예가 뭐 남천자이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 형성된 게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광안 쌍용은 정말 저희가 드파인 들어올 때 일단 입 아프게 막 얘기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참 아무튼 저희가 어쨌든 이 수혜지로 해서 요거를 많이 말씀드렸었죠. 네. 네, 많이 말씀드렸었고 지금 신고가로는 보면 광안 쌍용 12억 5천, 광안 드판 12억 3천 분양가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구축과 신축인데 하이엔드급의 신축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조금 어떤 게 더 좋을까? 왜냐면 가격대가 지금 비슷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선택들은 신축 아파트 최근에 인기 많은 강원 드파인을 많이 보고 있지만은 하지만 입지적인 가치는 쌍용예가가 더 낫다라고 우리가 좀 많은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신고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광안 드파인이 청약 경쟁률은 좋았으니 이제 계약률만 좀 어느 정도 나오면 인정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쌍용 예가는 조금 더 신고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잼님 반갑습니다. 마르코팡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해운대에서 일단 첫 번째 그냥 대출 끼고 사기에 그래도 상징성 있는 거는 마린시티 자이가 좀 괜찮을 것 같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 그래도 10억 8천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도 아직까지도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분명히 이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10억 8천 올라오면서 이거는 호갱노노 시세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입니다. 평균가입니다. 평균가. 네. 그래서 내려와서 보면 11억 3천도 있고 이거는 등기까지 됐다. 네. 그 다음에 10억 3천 실거래가 올라왔고 10억 9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평균값을 내는 겁니다. 네. 최근 1개월이니까 이렇게 거래 취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평균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 뽑은 거 있죠. 요거 매매가 이거 뽑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네이버 매물 중위 가격이에요. 왜냐면 저가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못 올린 거라든지 그렇죠. 저층 이런 게 있고 또
그 고추 너무 호가고. 네, 너무 호가고 이래서 중위 가격. 음. 평균 또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 가격을 제가 뽑아온 거고요. 그래서 잘만 보면 이거보다 싼 것도 있고 조금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래 봤을 때 좀 더 제일 정확도가 높은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10억 8천이니까 얼추 비슷하네. 네. 근데 요것조차도 저는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이래 생각할 거예요. 10억 8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금매 저층 8억대도 있었고 9억대도 있었는데 지금 10.8억 10억 8천 10억 8천 과연 사도 되냐 추격 매수해도 되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거 사도 된다. 음. 사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최소 2년 3년은 바라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은 제가 요거 100%를 했지만 보수적으로 좀 잡아도 됩니다. 네. 보수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바다 뷰 기준으로 좀 정고점을 잡은 거라서 요렇고요. 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단지가 뭐가 있냐면 해운대 자이 2차. 네. 해운대 자이 2차도 띄고요. 이 사이에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경남 마리나 있죠. 마리나 시리즈. 네, 경남 마리나, 대우 마리나 시리즈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사모가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표 이제 재건축 아파트 아닙니까? 네. 자, 이래 보시면 경남 마리나가 여기 있고요. 경남 마리나는 일단 단지 수가 624세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트장 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강한대교 뷰와 요트장 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뷰가 귀해지는 시대에서 오히려 경남 마리나가 사실 급부상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앞선 단지거든요. 마리나 시리즈 중에서는 앞선 단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우 마리나 1차, 2차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있죠? 마린시티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많이 가립니다. 얘는 네. 제가 볼 때는 사이 조망 정도? 근데 이제 경남 마리나 같은 경우는 지금 요트장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네. 조망권이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되는 단지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중국인들도 많이 휩쓸어 갔고요. 그죠? 네. 그리고 그 17억 우리가 거래 찍었던 게 네. 저희는 중국인으로 소문이 났잖아요. 네, 아닌가요? 예, 구독자님이 자기 선배분이래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유튜브에서 얻을 수 있는 또 꿀팁도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킹님 반갑습니다. 네, 킹님 반갑습니다. 또 멤버십님이 또 멤버십 분이 또 인사해 주시니까 더 반갑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다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는 저는 마리나 시리즈 중에서 보려면 경남 마리나가 가장 좀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 같아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비유값이 점점 귀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과거 트렌드에서는 대우 마리나였고 물론 대우 마리나도 충분히 좋은 아파트고 좋아요. 네. 예, 저는 이 마리나 시리즈가 딱 재건축되면서부터 다시 우동에 큰 바람이 분다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뷰를 가져갈 수 있는 경남 마리나가 자체 사업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뭐 마리나 시리즈 중에서는 통합 재건축이 안 되면 단일 단지로서는 확실히 경남 마리나가 미래 조망권 확보로 인해서는 좀 네.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거와 관련돼서 또 동부 올림픽 타운. 이것도 뭐 제일 동생이긴 합니다. 네. 이 라인 중에서는. 하지만 동부 올림픽 타운도 앞에 뭔가 좀 가릴 수 있는 게 예. 엑소디움 말고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용도 지역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동부 올림픽 타운. 그리고 이거 설명할 동안 그 질문은 저희가 이거 진행 끝나고 마지막에 순서대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되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긴 한데 또 시간이 없어서 또 못 해드린 분도 있는데 그 양해 좀 바랍니다. 자, 우선 이 동부 올림픽 타운은 준주거지고요. 이 마리나 시리즈들은 다 3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준주거지, 준공업지가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이렇게까지 준주거,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 이런 이제 버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에서부터. 그래 보면 이 지금 동부 올림픽 타운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집니다. 여기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300%잖아. 250%잖아. 네. 300%가? 250%. 300%죠. 300%. 네. 아, 300%, 3종이니까. 예, 3종이 300%인데 준주거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는 이제 500%고 부산에서 정한 거는 400%이기 400%죠. 때문에 일단 부산에서
10%를 더 먹고 들어가고요. 네. 만약에 이제 부산 지자체에서 조례를 받아가지고 저기 특별 건축구역처럼 약간 조례를 받는다면 500%까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미래 가치는 있습니다. 네. 예, 단지 얘가 이제 26년 차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조금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올랐던 거는 한번 이 붐에 의해서 올랐던 거고. 그리고 형님들이 이미 또 순서를 또 지키고 있으니 네. 자기가 차례가 또 지켜야 되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년 정도 분양을 할 건데 남천 서밋이 또 준주거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준주거지에 대한 용적률 어디까지 층수를 또 네. 허가해 줄지 네. 저는 이게 좀 동계 올림픽 타운의 초관심사지 않나.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남천 서밋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천 서밋이 여기 준주거지로 먼저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 예정이라고 떴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40층대 뭐 이렇게 가지만은 이게 60층대도 가능한 뭐 층수로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동부 올림픽 타운도 굉장히 호재지 않겠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부 올림픽 타운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대우마리나 시리즈 중에서는 지금 이제 좀 제일 그나마 괜찮은 게 3차가 의외로 좀 못 가고 있어요. 의외로 3차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3차도 괜찮아 보이고 1차가 제일 낫겠네. 네, 1차가 그나마 제일 낫고 1, 2, 3차 중에서는 현재 1차가 저는 컨디션이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 3차, 2차 순. 현 시점에 이제 이 시세를 기준으로요. 그리고 사실 제가 빨간 표시를 안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현재는 3호 가든이 가장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네. 왜냐면 이제 3호 가든이 진행이 빨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 분양하는 거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완전 다르죠. 이제 시작할 애들이랑 지금은 완전히 거의 이제 분양을 눈앞에 두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3호 가든은 아크로가 딱 들어오게 되면 직주 근접에다가 이제 일부 단지는 뷰까지 끼고 있고 네. 그래도 어쨌든 동해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더블 역세권에다가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안쪽이라서 싫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쪽이라서 오히려 좋아요. 또 이거는 약간의 취향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일단 정고점 자체가 그래도 이 마리나 시리즈보다도 좀 먼저 가긴 했습니다. 네. 좀 더 많이 가긴 했습니다. 이것도 무시할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 보면 이제 갭 투자 시에는 8억이라는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에 갭 투자로 8억을 넣을 바에는 모르겠습니다. 1주택자, 2주택 그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저는 차라리 건물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또 대출 끼고 하기에는 또 나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네, 60% 대출만 받아도 한 3억대로 한 4억 이하로 좀 투자할 수 있고 예상 수익률도 저는 나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네. 어설픈 건물을 할 바에는 3호 가든이 낫고 네. 또 공부를 해서 제대로 투자할 것 같으면 좀 건물이 낫고 그렇죠. 좀 이래 보여요. 네, 뭐 3호가든 이제 곧 분양을 앞둔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가율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뭐 네. 1억 1천 네.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누가 세입자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리스크. 저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갭 투자로는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별론데 대출 끼고 투자하기에는 여기 그래도 마리나 시리즈보다는 3호 가든이 좀 더 먼저 반응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저는 또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위권 레벨 여기 약간 중위권 이렇게 있거든요. 네. 상위권 중에서 또 눈에 들어오는 거 이 두 개는 제가 이제 오늘 라방에서 알려드릴 거지만 향후에 이 라방은 딱 끝나면 바로 닫힐 거예요. 네. 끝나면 바로 닫히고 멤버십 전용으로 제가 좀 돌려서 해드릴 겁니다. 우리 멤버십 분들을 위한 추천 단지. 네. 이렇게 그래서- 까만색으로 좀 칠해져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중위권 아파트에서 눈에 띄는 게, 자, 레미안 해운대, 요거가 지금 이제 수익률이 지금 현재 정고점을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막 좋게는 안 나옵니다. 네. 왜냐면 얘가 8억대를 찍어버리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한번은 언급하고 가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네. 자, 중동 레미안이고요. 아실에서 보면, 자, 부산 최초의 레미안입니다. 네. 네. 아, 이게 부산 최초 레미안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직동부터 해서 동래구 쪽에 레미안 벨트 만들어졌다 말 하잖아요. 네. 부산의 최초 레미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중동 5구역이 이제 시공사 선정이 아크로로 됐죠. 아크로로 됐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레미안 해운대가 최대 수혜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이 최대 수혜지라고 말했을 때 부크TV 오랜 구독자들은
어떤 뜻인지 알 겁니다. 네, 느낌 팍 오죠. 네. 어떤 단지에 따라서는 진짜 최소 1억에서 많게는 2, 3억까지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 5구역이 이게 조합원들은 전 평형이 조합원 세대들은 이제 바다 조망이 보이는 그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은 사실은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지만은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일단은 아크로에 대한 하이엔드급도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중동 5구역이 지금 관리 처분인가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장산역 인프라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재개발이긴 하지만은 재건축 같은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보통 재개발은 주변에 인프라가 좀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열악하죠. 네, 그러면 시간을 아예 없애는 그런 딱 구역이지 않나. 아, 이게 해운대인 게 진짜 너무 크네요. 그렇죠. 네. 해운대라는 게 해운대구라는 게 이제 큰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중동 5구역을 가져가는 것도 네.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겠죠. 맞습니다. 네. 저는 중동 5구역을 들고 가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수혜지로 지금 레미안 해운대를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중동 5구역이 아크로가 되면 뭐 조합원 전형이 이제 바다 뷰 보이게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너무 비싸. 못 가져가. 그럼 대체가 있습니다. 네.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아, 힐스테이트 위브. 얘네들도 이제 조망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조망 네. 보이는 것들을 가져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역시 요 해운대 수영구는 진짜 조망권 싸움입니다. 네. 진짜. 그리고 해운대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매물도 같이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실시간입니다. 네. 이제 저희는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같이 검색해서 봐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합을 안 맞춰요. 그거를 이거 참 뭐고 너무 옛날 거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실시간 바로 검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6층이 7억 5천이 하나 있고요. 3층이 7억 5천, 3층이 7억 6천. 야, 이제 중층 가면 바로 8억입니다. 네. 실제 고객노노상에도 뭐 8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또 두산 위브, 힐스테이트 위브도 그 정도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해요. 아, 그럼 뭐 그렇네요. 조망권을 조금 가져가실 분은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위브 위브. 가져가고 아니면 입지를 입지를 가지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레미안 해운대입니다. 네, 입지는 레미안 해운대, 조망은 힐스테이트 위브로. 약간 경사가 좀 차이 납니다. 네, 그렇죠. 또 경사 차이 때문에 조망을 또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레미안 해운대 제가 수익률의 빨간불은 아니지만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삼성 콘도맨션 소규모 재건축이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실 분은 한번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게 해운대 자동 CC 스위치 네, 요거 아니네요. 아닌가? 요거는 좋은 아파트긴 한데 인풋 대비 아웃풋은 조금 떨어집니다. 오히려 센텀 뭐 경동린 대장이니까 그렇죠. 네. 좌동의 대장이니까. 네. 네. 이거는 이제 대출 끼고 내 집 마련으로 가야 되는데 요것도 수익률이 좀 아쉽네요. 센텀 경동린이 컨디션이 지금 좀 좋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임장 때 한번 언급됐던 단지이기는 합니다. 네. 우리 해운대 임장 때 네. 그때 약간 광안대교 조망이 좀 보였던 네. 그런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죠. 네. 네. 그때 얼마에 있었더라? 7억. 어, 7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2평이고 네. 32평 해가지고 여기 보면 매매 보면요 6억 5천부터 네. 6억 9천까지 조절이 됐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강한대교를 보이는 게 6억 9천부터 7억 초반 이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층 기준으로는 6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전세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전체 매물 중에 한 개입니다. 전체 매물은 또 29개고요. 그 다음에 강한대교 뷰 보이는 게 7억 8천 이렇게 있어요. 네. 완벽한 강한대교 조망. 화이트 인테리어, 더블 역세권, 초등학교, 도보. 야. 일단 뭐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광안대교가 보인다고 이렇게 기입을 하셨으면 보일 건 보일 겁니다. 네. 어느 정도냐 내 기대치에 따라서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네. 어쨌든 그런 물건 대비 저희가 방송했던 그 시절보다는 확실히 호가는 네. 여전히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강한대교 뷰부터 확실히 이제 먼저 좀 네. 선행하고 있죠. 네. 그래서 뷰 기준으로는 1억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뷰 안 나오는 거는 고만고만하게 조금 스톱이 돼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스톱이 돼 있다라는 거는 또 투자의 기회이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전세를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다면 지금은 전세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해운대 자이의 전세도 보시면 해운대 자이가 단지 정보를 보면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전세가 1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86개밖에 안 돼요. 네. 해운대 자이도 사실 여기 U2구역이 들어오면 바로 수혜지 중에 하나고요. 사실 또 실거주자들이 워낙 좋아하는 게 해운대 자이죠. 아, 그럼요. 에이, 말하면 뭐합니까? 네. 사실 뭐 대표적인 해운대구의 지표 단지기도 하고 네. 우동에서도 가장 무난한 단지기도 하고 그리고 조망권이라든지 실거주 만족도도 가장 대표적인 단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해운대 자이 2차, 1차 거의 가격 지금 비슷하게 가지만은 2차가 지금 조망권 이런 것들 세대 때문에 네. 조금 더 신고가라든지 물건 호가는 좀 더 높게 나와 있긴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한번 보시죠. 네. 조망권 있는 아파트가 해운대 자이 2차에서 30평대 가격 선으로 보고 저층은 이제 9억 5천대, 네. 9억 7천 이렇게 있고요. 조망권 나오는 거는 꽤 비싸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2, 3억은 할 것 같아요. 네. 11억의 조망권은 안 보이고 광안대교 조망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아직도 안 보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게 있죠? 13억에 13억. 이제 강안대교 뷰 조망이 조율 가능하다니까 그냥 12억대 정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억 중후반 이렇게 네. 조율하겠죠. 네. 105동.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해운대 우동의 자이가 조망이 좀 보이는 것들이 한 12억 중반 정도, 12억대. 네. 그리고 광안리의 쌍용 예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좀 두 단지가 비슷하게 조망권 단지 세대는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사실 평수를 좀 낮춰가지고 이 입지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뭐 24평대 네. 조망이 조금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가져가도 괜찮은데 얘네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한 8억 이하로는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은 7억 후반, 8억 초반 뭐 이러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경동리인이자 32평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망권을 좀 포기하고 24평이 아닌 32평을 갈 수 있다면 확실히 이제 옆에 있는 경동리인을 갈 수 있고요. 아까 바로 옆에 있는. 네. 아니면 뭐 더 다른 내륙 쪽으로 좀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해운대권에 있는 바닷가 라인 쪽은 좀 고층, 조망 좀 보인다. 12억에서 지금 거의 매물이 이제 나와 있고 한 저층 정도는 9억 싸면 9억 후반 네. 아니면 10억 초반 네. 이 정도가 형성돼 있어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4평 조망권도 상당히 땡기네요. 네. 9억 2,500까지 갔었구나. 지금 이제 8억대, 8억 5천 와 있고. 그래서 약간 지금은 뭔가 이제 해운대 중동, 우동, 그 다음에 뭐 광안동도 마찬가지고 남천동은 조금 다른 얘기고요. 네네네. 이 세 개 지역이 약간 단합이라도 한 듯이 시세가 지금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네. 이래 보면 사실 제일 좋은 게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그 해운대 자이 조망권 좋지만 사실은 상징성인 거고 어떻게 보면 같은 가격대면 아까 경동리인뷰 2차가 지금은 또 약간의 또 장바구니에 담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가면 또 해운대 자이가 좋은 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평수를 조금 더 크게 늘리고 싶다는 분은 이 입지를 또 가져가고 싶다는 분은 또 대체로 경동리인 같은 거 해운대 자이 2차 옆에 있는 거 네.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신축이잖아요. 네. 입지는 당연히 이제 해운대 자이 쪽이지만 네. 또 신축은 또 여기 중동 우동의 요 주복 용사들 해운대역 여기 중동역 일대의 이런 주복들도 점점 힘을 발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조금씩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입지가 조금 더 좋은 우동이지만은 연식의 차이 때문에 중동과 우동이 가격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센텀 경동리인 요거 세대수도 작고 하지만 누군가는 욕할 겁니다. 네. 욕할 건데 저는 여기서 강안대교 뷰 나오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지고요.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좀 금매 나오는 거 저는 잡는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 이제 세대수도 적고 비브랜드에다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초등학교도 좀 걸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해운대 우동 생활권에
조금 더 6억대 아파트 혹은 금매는 5억대 아파트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5억대 아파트 있었는데 지금 매물이 사라졌나 보네. 뭐 볼게요.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봐줘야 되니까. 센텀 경동린이 이제 5억대가 예, 있었구나. 예, 31평, 32평 해가지고 5억 8천원 좀 사라졌네요. 이제 네. 31평까지 갔는데 5억 8천원 사라졌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이제 저희가 뭐냐면 엑셀로 해서 네이버에 있는 매물을 그대로 맞습니다. 예, 제가 파일을 뽑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수익률이 좀 잘 나올 만한 데가 이렇게 가면 우동 롯데. 요거는 참 자, 요거 일단 봅시다. 네. 일단 뭐 해운대차에 못 가시는 분들은 그 옆에 있는 바로 단지 있는 것들을 찾겠죠. 네. 근데 마리나 시리즈는 너무 낡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반도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죠. 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출을 조금 띄고 간다든지 갭 투자를 봤을 때 6억 이하 있죠. 6억 이하. 네. 6억 이하로 본다면 딱 우동 롯데가 바로 좀 손꼽히는 단지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동백역, 어쨌든 동백역 역세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초등학교는 여기 가나? 여기 가네요. 네, 해강초등학교. 해림초등학교. 해림초등학교. 그러면 해운대자이랑 같은 초등학교네. 같은 거 생활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6억 이하로 좀 추천해 주세요. 이래 한다면 그래도 저는 인해운대 갈 수 있으면 인해운대로 봐라. 그리고 6억 이하 중에서는 지금은 해운대 롯데가 좀 컨디션에 올라왔고요. 수익률이 좀 더 좋아 보인다. 네. 그 다음에 6억 5천 이하로 가면 해운대 반도보라빌 아파트 있죠. 요 두 개 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타이밍이 사실 진짜 좋게 좀 잘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또 요게가 전세가가 안 받쳐주거나 덜 빠졌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됐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또 좀 괜찮다 봐집니다. 네. 그리고 갭 차이는 이제 3억 5천 이하로 들어갈 수 있고요. 3억 3,780. 그 다음에 대출 끼고 산다면 60% 대출만 딱 받아도 2억대로 투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대출 끼고 2억 5천 이하로 찾는다, 혹은 갭 투자로 3억 5천 이하로 찾는다면 저는 해운대, 우동, 롯데 눈여겨보는 거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우동 롯데도 뭐 사실 대우마리나 지난 장 때 같이 이제 뭔가 재건축 뭔가 기대감이 있을 때 네. 우동 롯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연차식도 이미 30년 넘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좀 사업 시공사만 좀 잘 붙으면 진행만 된다면 충분히 좋은 단지인 것 같아요. 맞죠. 우리 3호 가든도 뭐 사실 그 동해선 생기기 전에는 아유 저기 뭐 좀 약간 구석탱이 있는 아파트 같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역세권이 바로 앞에 생기고 뭐 그러니까 재평가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도 착착착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동 롯데도 뭔가 진행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요. 네. 갭 투자로도 괜찮고, 이거 대출 받아서 내가 몬테크라든지 대출 받아서 월세 세팅하기에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반도보라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갭 차이가 3억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또 우동 롯데가 투자 수익률은 좀 높기는 합니다. 3억 3천 투자해서 90%대. 네. 예, 여기는 80%대. 이러지만 여기가 또 투자 금액이 10% 작게 들어가잖아요. 3천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3억 정도 혹은 3억 이하로 찾는다면 요 우동 반도보라빌까지도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기가 참 좋아요. 역 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역세권을 이용하는 걸 좀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반도보라빌 뭐 6억대로 충분히 괜찮은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울까봐 준비는 안 했는데 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굉장히 부동산에 네. 어떻게 보면 오타쿠잖아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요. 어떤 짓? 네, 완전 과거 있죠. 네. 완전 15년, 20년 전에 네. 강남의 대표단지, 마포구의 대표단지, 용산의 대표단지 각 주요 구별 네. 있죠. 상급지에서 중급지, 하급지까지 대표단지를 사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면 어디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을까?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를 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또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입지와 그 다음에 화폐 가치, 이런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아파트 대 아파트 비교,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본 거거든요. 야, 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또 용 소장님하고 보고 네. 좀 된다면 유튜브에 근데 이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어려워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길게 보면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1등 9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부산 사람이 서울에 잘 모르겠으면 용골이라도 좋으니까 강남을 좀 보는 게 길게 보면 그게 굉장히 유리해졌단 말이에요. 네. 부산 또 뭐냐면 인해운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인해운대구는 따라가요. 못 올라도 따라가요. 왜냐면 요 우동 롯데 한번 봅시다. 결국에는 해운대 우동 롯데 사실 뭐 단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억 9천이에요. 네네. 네. 근데 우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대우마리나가 계속 물막이 오르면서 커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면서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도 결국 지금이야 이제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뭐 이런 주상복합대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들어오면서 이제 해운대 초등학교를 끼고 요 아파트들이 이제 좀 올라왔지만 LCT도 들어오고 하면서 근데 사실 요 동네 예전에는 주거지로서는 좀 별로였거든요. 그럼요. 그냥 관광지였지. 관광지보다는 그냥 관광지 옆에 있는 못 사는 좀 주택가. 맞아요. 그런 약간 네. 슬럼한가였어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인해운대구니까 달라졌고 그러면서 여기 해운대 롯데캐슬 마린이라든지 해운대 두산 위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같이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 해운대 방송은 내가 꼭 해운대 사는 게 아니라 동래구 보고 있다, 남구 보고 있다 하더라도 해운대는 꼭 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 해운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부산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왕이면 내가 여윳돈이 있다면 이렇게 가라 했던 거고 이번에는 뭐냐면 자 보세요. 2억대. 2억대 있으면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 이거 보이죠? 야, 이걸 뭐 투자금도 작은데 수익률도 높네요. 네. 그 다음에 나름 A급 단지 중에서 네. 이제 이렇게 수익률이 나올 만한 거. A급 단지 중에서 수익률이 제가 나올 만한 거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검은색 칠하지 말고 그냥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요거는 멤버십 분들에게 바로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